사북의 밤은 대낮보다 밝게 타올랐다. 태백 산맥의 굽이진 능선 사이로 솟아오른 거대한 건축물은 산소가 희박한 고산지대의 공기를 짓누르며 맹수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의 행렬은 마치 제단으로 향하는 희생양들의 그것과 닮아 있었으나 누구도 자신의 발밑이 벼랑 끝임을 인지하지 못했다. 안으로 들어선 순간 시계는 멈추고 시간은 오직 카드 한 장이 뒤집히는 찰나와 슬롯머신이 돌아가는 회전수만으로 측정되었다. 그곳에 존재하는 인간들은 이미 육신의 주인이 아니었다. 뇌를 지배하는 것은 도파민이라는 잔인한 폭군이었고 그 폭군은 인간이 가진 마지막 존엄과 이성, 가족의 얼굴조차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다. 카지노 내부의 공기는 타들어가는 인간의 욕망으로 진득하게 오염되어 있었다. 며칠 밤을 지새운 이들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허공을 배회했으며 손끝은 신경증적인 떨림으로 가득했다. 땀에 절은 셔츠는 몸의 굴곡을 따라 비루하게 들러붙었고 그 안에서 풍기는 신내는 그들이 이곳에서 보낸 시간의 길이를 증명했다. 잃은 돈을 찾기 위해 다시 베팅을 하는 행위는 단순히 자본의 이동이 아니라 자기 파괴를 위한 정교한 의식에 가까웠다. 그들은 자신이 쏟아붓는 돈이 아니라 자신의 남은 생명과 바꾼 피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기계가 뱉어내는 화려한 빛과 소리에 온몸의 감각을 위탁했다. 잭팟이 터질 때마다 들려오는 기계음은 그들에게 구원의 소리처럼 들렸으나 그것은 실상 그들의 영혼이 지옥의 밑바닥으로 한 단계 더 추락하고 있음을 알리는 조종이었다. 객장 밖, 사북의 새벽은 처참한 현실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한때는 번듯한 가장이었고 누군가의 아들이었을 이들이 이제는 사북의 좁고 어두운 골목을 좀비처럼 배회했다. 그들이 머무는 곳은 방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쪽방이거나 온기가 사라진 자동차 안 혹은 눈비가 들이치는 버스 정류장이었다. 전당포마다 쌓여있는 잡동사니들은 그들이 버린 인생의 파편들이었다. 주인을 잃은 시계, 한때는 소중했을 가족사진, 그리고 더 이상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낡은 외투들이 무덤처럼 층층이 쌓여 있었다. 이곳의 거리에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존재할 틈이 없었다. 오직 누군가를 속여 푼돈을 뜯어낼 궁리, 사채업자의 그림자로부터 도망칠 궁리, 그리고 다시금 카지노 문턱을 넘을 궁리만이 썩어가는 공기 중에 떠다녔다. 한 중년 남자가 텅 빈 주머니를 뒤집어 보이며 거리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얼굴은 이미 인간의 형상을 잃고 있었다. 캥하게 함몰된 눈은 죽은 물고기의 것처럼 탁했고 며칠 동안 씻지 못한 피부는 회색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그에게는 더 이상 돌아갈 집도 그를 기다릴 가족도 없었다. 도박은 그의 인생에서 모든 관계를 도려내고 오직 테이블 위에 숫자들만이 남은 공허한 껍데기를 만들어 놓았다. 그는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어디서 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내 속의 기억 저장소는 오직 베팅의 확률과 카드 배열만을 위해 강제로 재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지만 그는 통증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에게는 세상의 차가움보다 더 무서운 갈증, 즉 다시 카드로 손을 뻗고 싶다는 병적인 갈망만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그는 읍내의 막다른 골목, 폐허가 된 건물의 벽에 몸을 기댔다. 그곳에는 이미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그림자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고 누구도 서로를 위로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위로를 나눌 온기조차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저 서로의 비참함을 공유하며 각자의 지옥 속에서 서서히 굳어갈 뿐이었다. 그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내들었다. 딸아이의 유치원 졸업 사진이었다. 아이는 웃고 있었지만 남자의 눈에는 그 웃음조차 환상으로 보였다. 그는 아이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그것은 마지막으로 남은 인간성의 잔해였으나 그조차도 결국 구겨지고 찢겨나갔다. 그는 사진을 입에 넣고 삼키려는 듯이 뒤집었다. 자신이 저지른 죄악과 파멸을 스스로의 몸속으로 되돌리려는 발악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태백 산맥의 겨울바람은 더욱 매서워졌다. 기온이 영하로 곤두박질치며 골목길의 얼룩들을 얼려버렸다. 남자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몸 안의 열기가 모두 빠져나간 자리에 냉기가 대신 들어차고 있었다. 시야가 흐려지며 눈앞에 환상이 펼쳐졌다. 카지노의 찬란한 샹들리에가 다시금 켜지고 수백만원짜리 칩이 산처럼 쌓여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그 산을 기어올랐다.
금색 칩들이 그의 손가락 사이로 쏟아졌다. 환희가 그를 덮쳤다. 마침내 빚을 다 갚고 가족에게 돌아가는 길이 보였다. 그는 웃었다. 썩어가는 이빨이 드러난 기괴한 웃음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삶을 향한 희망이 아니라 죽음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마지막 경련이었다. 그의 손에서 사진이 미끄러져 내려 차가운 바닥에 흙먼지 속으로 사라졌다. 아침이 밝아왔지만 사북의 거리는 여전히 침묵에 잠겨 있었다. 카지노의 건물은 밤사이 토해낸 인간의 영혼들을 뒤로 한 채 다시금 새로운 먹잇감을 기다리며 거대한 불빛을 내뿜었다. 골목 어귀에 쓰러져 있던 남자는 차가운 석상이 되어 있었다. 그의 눈은 뜨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를 지나치는 사람들은 그가 어제 저녁까지 함께 배팅을 하던 동료였음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감정적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죽음조차 일상적인 풍경에 불과했다. 누군가 사라지면 또 누군가가 그 자리를 채운다. 셔틀버스는 매일 아침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그들은 자신의 미래를 카지노의 거대한 톱니달 바퀴 아래 던져놓는다. 죽음은 도박의 끝이 아니라 그저 톱니달 바퀴의 일부가 마모되어 교체되는 과정일 뿐이었다. 그렇게 사북의 그림자는 오늘도 길게 드리워졌다.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그 비참한 최후는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을 것이다. 남자의 시신은 영구 없는 행여병자로 처리되어 쓸쓸한 화장터로 향할 것이고 그의 이름은 카지노의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삭제될 것이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하게 돌아가겠지만 카지노의 기계들은 오늘도 쉴 새 없이 돌아가며 또 다른 영혼들을 빨아들이고 있다. 끝없이 반복되는 이 악순환의 굴레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애쓰지만 결국 남는 것은 오직 차가운 금속 칩 몇 개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 없는 무덤뿐이다. 도박이라는 괴물은 배가 고프지 않다. 다만 인간의 욕망을 원료로 삼아 끊임없이 자신의 왕국을 건설할 뿐이며 그 왕국을 지탱하는 기반은 바로 이렇게 소리 없이 사라져간 무수한 인간들의 뼈와 살이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사북의 골목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아직 죽지 못한 자들의 신신음 소리가 낮게 깔리지만 그 소리는 다시 카지노의 화려한 음악 소리에 묻혀 사라진다. 그것이 이 골짜기에서 벌어지는 비극의 완전한 순환이었다.